안녕하세요. 팝 성형외과 김소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실리프팅은 굉장히 좋은 시술이지만 모든 얼굴에 똑같이 효과가 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즉 실리프팅으로는 개선이 어렵거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는 얼굴 타입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실리프팅으로 해결 가능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볼과 턱선 전체가 처져 있는데 단순히 피부만 늘어지는 느낌이 아닌 경우입니다. 실리프팅은 피부와 연부 조직을 끌어올리는 시술이지만 볼 아래 전체적인 무게감, 입 주변 아래쪽의 전반적인 처짐, 턱선 라인이 둔탁하게 내려온 패턴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스마스층과 연부 조직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로 당긴다고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짐이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비대칭인 경우입니다. 실리프팅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비교적 균일하게 당기는 시술인데 한쪽은 많이 내려오고 다른 쪽은 덜 내려오거나 처짐의 패턴 자체가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실만으로는 세밀한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얼굴은 개인별 조직 상태에 맞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처짐과 지방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볼 아래나 턱 아래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이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라면 실리프팅은 당기는 힘은 있어도 불필요한 지방량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형 케이스에는 실리프팅 단독으로는 기대만큼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피부 탄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실리프팅은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이 남아있어야 효과가 잘 유지되는데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나 있으면 당겼을 때 잠깐은 좋아 보여도 금방 다시 처지거나 원하는 모양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경우 모두 실리프팅 하나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접근 방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처져 보이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단순한 피부 처짐인지 조직 자체가 이동한 상태인지 지방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프팅은 물론 회복이 빠르고 흉터 부담이 적고 자연스러운 당김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얼굴이 어떤 구조로 처져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기대치와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만 고집하기보다는 처진 조직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주는 안면 거상이나 미니 거상과 같은 수술적 방법 혹은 얼굴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매우 유용한 선택이지만 모든 얼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지방, 조직 전체 상태를 보고 지금 단계에서 실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실리프팅이 잘 맞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